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옆집 아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성적이 잘 올랐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도 똑같이 적용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부모님 계신가요? 좋다는 공부법을 이렇게 따라했는데 본인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공부 방법을 따라했는데 본인 혹은 자녀들한테는 잘 안 맞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공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영향을 주는 우리 몸의 감각으로는요, 청각, 시각, 촉각, 이 촉각에는 운동 감각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 홍콩, 일본의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자신이 선호하는 공부 감각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각각의 감각들이 30% 내외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감각에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의 학생들은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꼭 한 가지만을 적용했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꼭 맞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혹은 혼자 공부할 때 가만히 얌전히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혹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혹은 공부할 때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행동들이 발을 계속 떤다든가 아니면 볼펜 등을 돌리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유형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촉각, 운동 감각이 발달한 학생들인데요. 이런 유형은 자유롭게 필기를 할 수 있는 연습장이나 노트를 준비해서요, 공부할 때나 수업 들을 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낙서 같은 스타일이라도 괜찮게 끊임없이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이런 유형이라고 하면 억지로 혼내면서 교정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 앞서 말씀드린 그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틀림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자, 남들이 좋다는 공부법이 잘 안 맞는 이유 두 번째는요, 사람마다 뇌 발달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뇌가 더 발달한 사람 혹은 우뇌가 더 발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어려워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제 친구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2 중간고사로 기억합니다. 시험 기간에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과목이 수학하고 국사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이 수학 점수 100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 더 신경을 쓰는데 이 친구는 국사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한 친구였어요. 그래도 한번 훑어보기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오로지 국사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성적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야,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수학은 100점 맞았고 국사는 70점 중반대로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극단적으로 정말 수리 영역이 강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든가 이제 국사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좋다고 하는 공부 방법이 잘 안 맞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IQ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요, 사람들은 적어도 7가지 이상의 다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적인 거, 수학적인 거, 음악적인 거, 공간적인 거, 운동적인 거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공부법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학습 과학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두뇌에 맞는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이 있다. 학습 스타일은 마치 사인, 이 서명과 같은 것이어서 개개인마다 독특하다. 학습 스타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혹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의 예를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공부법 중에 꼼수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부 방법은 자격증이나 고시 같은 절대평가 어느 점수 이상만 받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데 최적화된 공부 방법인데요. 기존의 공부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이 공부 방법이 기존하고는 많이 틀리다 보니까 구독자분이 약간 좀 신경이 쓰이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를 이 꼼수 공부법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잘 안 선다,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공부법이란 거는 꼭 이대로 안 지켜도 된다, 본인에게 맞게 잘 적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공부 방법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불안해서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어느 학부모님이 남긴 사연입니다. 이분은 제가 올린 거실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영상을 자녀들과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 공부 방법은 어떤 것 같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거실에서 하고요. 책 읽을 때는 좀 조용한 곳에서 읽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장소와 이 책 읽는 장소를 따로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찾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범 사례예요.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공부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부 방법. 예를 들면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입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으로 끄집어내는 출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공부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이라든가 요령, 테크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앞서 말씀드린 이 꼼수 공부법이라든가 거실 공부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앞으로도 계속 공부법에 관한 영상을 올릴 텐데요. 어른이라면 본인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 맞는 것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학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성향이 어떤지 아시니까 그걸 보시고 거기에 맞게 같이 의논하셔서 자녀가 선호하는 잘 맞는 공부법을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공부법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